어느 일요일 카페에서의 일이에요. 연인이 둘이 이제 음료수를 들고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야, 저기 앉자. 그러자 남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남자친구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구석을 좋아하냐? 저기 구석이잖아. 저기 넓은 자리 있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요. 성격을 맞춰 나가는 것이 그 사람과 맞춰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은 말 한마디만 조심해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이 존중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저기 좋아? 근데 저 자리는 어때? 저긴 좀 구석진데 우리 넓은 자리에 앉자. 사실 크게 다른 말은 아니에요. 저기는 구석진 자리니까 넓은 자리에 앉자라는 말은 처음에 한 말이나 두 번째 한 말이나 거의 같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어요. 아주 작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말 한마디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기 구석지잖아. 자기는 왜 그렇게 구석진 곳을 좋아하냐. 넓은 자리 있잖아. 저기 앉자. 자, 이제 좀 분석이 되셨죠? 이거는 지적이고 면박을 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민망함을 느끼고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말하고 싶지 않아.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람의 성격은 참 다양해요. 그냥 대충 말해도 아주 편안하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시한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일일이 다 맞추면서 말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데요. 이 사소한 차이가 아주 큰 차이가 됩니다. 같은 의미의 말이지만 부정적인 것이 습관이 된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의 말 습관을 한번 돌아볼게요. 예를 들면 아이한테 말할 때도요. 야, 뛰지 마, 다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뛰지 말고 걷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뛰면 다쳐. 그러니까 걷자. 이것도 비슷한 말이죠. 그런데 뛰지 마, 다쳐. 이건 명령이에요. 그냥 아빠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된다면 뛰지 말고 걷자라는 건 내가 너를 참 아낀다. 다칠까봐 조심스럽다. 이런 마음을 담은 거거든요. 말에는 마음을 담는 거잖아요. 말의 형식에 따라서 그 마음이 잘 전달될 수가 있고요. 왜곡돼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말투만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무시하는 말투, 지적하는 말투. 그게 아니라고 고쳐주고 싶은 그런 말투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때? 자, 이제 청년이 된 우리 자녀에게는 어떻게 말할까요? 야, 그렇게 하다 뭐가 될래? 너 좀 이렇게 좀 해봐라. 왜 그렇게 말하기 전에는 스스로 하는 게 없어? 이런 말보다는 의논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 왜냐면요, 20살이 넘으면 알 거 다 알아요. 판단력도 있고요, 지각력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일방적으로 걱정하면서 네가 뭐 될까 걱정이 된다. 물론 부모는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이런 마음을 담고 있지만 좀 전에처럼 말을 한다면은 참, 아빠나 잘 사시지. 항상 저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반감 먼저 들게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반항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방어적 심리 기제입니다. 이 부분을 건드리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말할 때 있잖아요.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빠 생각엔 또는 엄마 생각엔 이래. 너는 어때? 그러면 아까 카페에 들어왔던 두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응용해 볼게요. 자기야, 저기 앉자. 야, 너는 왜 구석진 자리를 좋아해? 넓은 자리 놔두고. 이게 아니라 거기 앉고 싶어? 근데 저기 넓은 자리도 있는데 넓은 자리 어떨까? 물론 여자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석진 곳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늑해 보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 그래도 저기 앉을래? 라고 말한다면 그래? 거기 앉고 싶어? 라고 이유를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입에 밴 습관대로 말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말 습관이죠. 특히 말투는요, 나도 모르게 통제할 겨를 없이 나와서 자기는 왜 그렇게 퉁퉁거려? 왜 그렇게 퉁명스러워? 왜 그렇게 말을 해? 좀 좋게 말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듣게도 됩니다. 혹시 그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내가 뭐 어때서? 좀 잘 좀 들어.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냐? 라고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잠시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지만 말하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들렸구나. 그럴 때 수습하는 말이 있죠. 아, 그렇게 들렸어? 난 그런 뜻 아닌데. 알았어, 조심할게. 이 정도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언어 습관을 가지겠어요. 다만 상대방에게 그렇게 전해졌을 때 우리는 상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노력을 보이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것만으로도요, 상대는 충분히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고요, 설령 말실수를 하더라도 곱게 다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요, 같은 말도 다른 의미로 전해지게 할 수 있는 말 한마디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잠깐 돌아보게 되네요. 내 말은 어떨까? 여러분, 녹음 한번 해서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지만 상대방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 보면요, 어휘 선택 하나, 말투, 우리는 정말 다사롭고 괜찮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